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2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가 0.14%, 나스닥이 0.7% 정도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월봉상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1%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는 하락세였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얘기가 있죠. 지난주에 그 상원에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제출한 임시 예산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연방적 셧다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죠. 물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본 예산을 합의를 못한 상태에서 임시 예산안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정부 자금 집행 시한이 9월 30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 합의를 봐야 되는데 상원에서 합의를 못 보면서 그 영향으로 장 초반에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 이후에 엔비디아가 3.9% 오르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오픈 AI에 엔비디아가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8조 원 정도 되는데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을 탑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투자는 단계적으로 계약 체계 시 100억 달러,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가 확정될 때마다 추가 자금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데이터 센터에 그 엔비디아 칩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즘 AI가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 뭐 이런 걸로 하고 주가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오라클도 그로 인해서 6.3% 올랐고 또 애플이 아이폰 17 판매가 뭐 순조롭다 하면서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지금 미국 시장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을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한 6,800 정도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6,693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한 170포인트 정도, 한 2% 정도 더 제시하는 그런 상황인데 향후 한 3, 4개월 정도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준에서 지난번 9월에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스티브 마이런이라고 미란 마이런 뭐 이렇게 발언하는데 그 미국 백악관 경제고문 위원장이 거기 이제 이사로 들어갔잖아요. 그가 그 1.5% 금리 연말까지 1.5% 금리를 한다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은 굉장히 신중론이 얘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신중론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라파엘 보스트 애틀란타 연은 총재 지난번에 일단 금리 인하고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은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이 이후로는 금리 인하가 좀 어렵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 있어서 나이런의 제시하는 1.5%는 지지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이 이제 또다시 구분되는 상황. 특히 지난번에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애틀란타 연원 총재 같은 사람들이 다시 신중론으로 바뀌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어쨌든 시장 상황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이 다가오죠. 왜냐하면 요 근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잖아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걸로 끌어올렸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던 투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것도 이제 또 일시간 지나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곧 지표가 나오죠. 이번 주 소비자 개인 소비 지출 PC 다 발표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고용 뭐 이런 거 다 나오는데 그걸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와 나스닥이 엄청 강하죠. 뭐 이거는 지금 월봉 같은 경우 보시면 신고가긴 하지만 여기 지금 딱 갔잖아요. 요 돌파가 돼야지 더 가는 돌파 못하고 그냥 계속 붙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여기 말한 자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한 1%? 1% 정도, 1% 조금 더 남았나요? 이거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우는지 안 메우는지 이거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뭐 월봉상으로는 그 슈팅 구간까지 거의 다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끌어가지 한번 봐야 되겠죠. 어쨌든 기술주들 AI 인공지능 AI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저께 삼성전자가 난리 났었죠. 5% 올랐습니다. 5%. 장 초반에 5%, 종가 4.5%였죠. 이유는 뭐 아실 거예요. 뭐 다른 거 없고요. 삼성전자가
그 HBM3를 엔비디아로부터 통과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렇죠?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도 지금 시간외에서 9.8% 올라온 동시호가 누가 딱 싸버리고 보합으로 내렸습니다. 차트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91,00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훅 그래갖고 내려버린 상황. 동시호가 이제 진행이 되기 전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3가 통과됐는데 저는 사실 HBM3가 원래 통과됐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젤스랑이 야료를 부리고 있다가 사실 삼성전자가 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브로드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그 공급 계약을 맺어버리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HM4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건 또 거기 들어간다고 하니까 3를 통과 안 시키면 더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 그러다 보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뭐 낙관론을 제시하죠. 특히 반도체 저승사자가 모건 스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뭐 주가 지수로 반토막까지 제시했던 그런 흐름도 있었는데 어쨌든 되게 웃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뭐 시장을 이끌어준 상황이 됐다. 추가적 상승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시간에서 보시면은 8.9% 찍었어요. 8.91,000원. 근데 이게 현재가 창을 좀 보면 조금 다르거든요. 현재가 창을 좀 보면 지금 호가가 좀 요상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가 이거 아니네요. 현재가 창을 보시면 현재가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점 찍고 그냥 이 상태입니다. 점 찍고 이게 그러니까 누가 동시호가에 6주를 쌌습니다. 6주를 쌌고 또 5주를 또 쌉니다. 그리고 330주를 쌌습니다. 누가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다시 5% 똑 떨어져 버렸죠. 이거는 기술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어쨌든 뭐 좀 황당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센 흐름을 보이는데 오늘 진짜로 이렇게 셀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가 이제 3,500까지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죠. 코스피 3,500까지 왔는데 어저께 3,482까지 왔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 영향이었고요. 하이닉스는 오히려 뭐 주가가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오늘도 역시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장 코스피가 얼마나 더 움직일지 봐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이격이 굉장히 제한된 상태에서 굉장히 꿋꿋이 싸우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목표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되게 중요하겠죠. 어저께도 외국인이 매수를 6,900억, 6,300억, 기관이 2,900억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요때부터,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흐름을 보면 퐁당퐁당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퐁당퐁당을 하는 것이 매수를 연장하기 위한 건지 추세를 변화하는 과정인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맞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선물 같은 거죠. 외국인이 9,600억, 9,800억, 4,400억 매도해놓고 2,000억 사가지고 매도한 금액보다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뭐 묘한 흐름 뭐 이런 것들도 뭐 시장에 상당히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수급적인 동향도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요즘 삼성전자를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뭐 규모가 얼마냐 아니냐 뭐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번에 삼성전자 외국인이 한 54%까지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너무 많이 샀죠. 하이닉스 너무 많이 샀고 삼성전자 그러는데 삼성전자 오르면 하이닉스는 또 어려움이 되죠. 이제 동시호가 다시 시작되면 삼성전자 아까 점 찍어 누가 동시호가에 누가 장난쳤는데 점 찍어가지고 300주로 점 찍어가는 말에 9% 된 게 시장가로 싸버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금 1% 다시 내려왔죠. 이게 정상이죠. 이게 다시 1%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점 찍어 놓으면 한번 다시 91,000원까지 간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요. 갑자기 차트를 서의하는데 장대양봉이 서 있어가지고 이건 뭐지 했더니 누가 동시호가로 333주를 쌓아 올렸고요. 그래서 91,000원이 됐습니다. 근데 91,000원까지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1.8% 오르는데 1.8%도 오르고 있는데 이게 동시호가 어떻게 흐름으로 가는지는 9시 50분 돼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시간에 땡기고 동시호가에 무너지는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동시호가의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웃긴 거는 뭐냐 환율인데요.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환율은 또 어떤 상황이냐면은 120선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394원에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1392원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20일 이후를 보라는데 지금 그 이후로 원 달러가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아까 말씀한 삼성전자 흐름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